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추석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행렬 때문에 고속도로가 굉장히 막히고 또 자동차에서 아주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한국의 추석 풍경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거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가 분명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명절 풍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OX 표시판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네, 제가 묻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한국의 추석 문화 중에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가 있다. 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분도 몇 분 계세요. 네, 일단 김지연 씨는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던가요? 제가 한국 추석에 시댁에 먼저 가서 자리에 지내는 것 먼저 지내고 나서 친정집에 방문하는 문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베트남에서는 그냥 부담 없이 그 상황에 맞게 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정집에 먼저 가도 되고 시댁에 먼저 가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문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친정집에서 보내고 싶은 명절 때 친정집에서 보내고 싶은 저와 이제 시댁에 먼저 가서 자리를 지내야 할 때는 남편이 생각 때문에 간등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보다는 그냥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주석에 그 산소에 벌초하고 성명하는 문화가 있지만 네. 저희 베트남은 없습니다. 저희 베트남 음력 7월 15일 망혼날 이렇게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상의 혼은 위로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날 죄진 사람 제사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날 꼭 그 산소에 가서 번초하고 성묘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 문화 있다 보니까 베트남 친구들이 주석에 산소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날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네네. 네. 그럼 추석 때는 그냥 가족과 함께 보내나요? 네, 저희 주석과는 함께 보냅니다. 네. 그리고 앞서 고민이 됐다고 하는 그 어느 집에 먼저 가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요즘 한국 여성분들도 좀 불만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친정집에 먼저 가고 싶죠. 여자들은 네. 누구나 다. 예. 소이바 씨도 뭐 그 외에 또 네,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예. 좀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지만 상을 차리지 않거든요. 이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상을 차려서 음식도 여러 가지 준비해서 고기를 그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는 의미로 네. 그 몇 시간 동안 여기 차려놓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것 보고 너무 좀 놀랐습니다. 네, 이제 이거 진짜 돌아가신 사람이 어떻게 와서 그거를 먹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매번 제사를 지낼 때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익숙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준비하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우리가 먹을 만큼만 준비해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먹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또 상을 차리니까 네, 아직까지는 조금 네. 이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반대로 필리핀에서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차리는 건데 한국에서는 다 한 집에서 가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자들만 일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여자, 남자 없이 다 같이 도와요. 네. 음식하는 것도요. 네, 그래서 거긴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텔레비 보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추석도 제가 갖기로 됐어요. 제사 그런 거 세 부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그 제사나 명절 때 결혼식 그날은 여자들이 요리하지 않거든요. 꼭 남자분들이 요리를 하시고 근데 여자들은 그 만들어진 그 음식을 가서 차리기만 해요. 이제 그 큰 행사나 아니면 명절 때는 좀 사람 많이 와야 되니까 요리사 남성분들이 대부분 요리사거든요. 요리사를 불러오셔서 이제 그분에게 다 맡겨놓고 여자들은 그거를 이제 차려놓기만 하거든요. 편해서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여자들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맞아요. 조금 어렵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해주곤 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만장일치로 공감을 하시네요. 아니, 저는 중국의 남자들만 요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나라구나. 그래서 대부분 놀랐네요. 요리사들이 그 유명한 요리사들이 대부분 남자. 물론 여자들도 하죠. 네. 근데 큰 행사나 아니면 그 제사를 지낸 날에는 꼭 남자들이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는 남자들이 또 요리를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들 남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말.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요리 잘하죠. 네. 이 지금 보니까 다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명절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명절 증후군을 겪어본 적이 있다. 네. 그래도 증후군까지는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우선 서령혜 씨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당연히 증후군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남자들은 거의 집에서 요리를 다 해주거든요. 네. 그것을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을 우선 배려하는 매너.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상반대로 명절에 가가지고 우리는 또 대가족이어서 이렇게 여섯 형제가 밥을 먹으려면 20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편안하게 이렇게 탁 누워가 잠도 한잠 자고 근데 그때는 이제 말도 못하고 끙끙하다가 형님들이 계시거든요. 며느리가 4명이나 있는데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감히 말도 못하고 있다? 집에 오면 폭발을 할 때 제가 막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도 슬슬 눈치를 보고 뭐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야채라도 해주는데 다듬어주고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도와주신다니 다행이에요. 네. 한수연 씨는요? 네, 저도 언니처럼 마찬가지. 저는 저희 어머니는 큰 며느리고 저도 큰 며느리예요. 그래서 뭐 제사 지낸 것은 음식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뒤에 정리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어디를 이제 딱딱 정리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몇 시간 동안 계산해야 돼. 어디서 글을 어느 쪽 가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그거를 정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얘기하는 거 좋은데 뒤에 정리가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네. 다 혼자 다 하니까. 네, 물론 어머니도 같이 도와주지만 그래도 같은 입장에서 어머니도 공감, 저희도 예. 네. 수미아 씨는 어떠세요? 왠지 좀 묵묵히 참아내실 것 같은데. 좀 잡는 편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 언니가 하는 말씀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남자 식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하고 딸하고 이제 셋이만 있고 나머지 이제 남자들인데, 근데 이제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음식 이제 참아하는 데는 많이 붙도와 주셔요. 그리고 저 현님하고 둘이만 그 많은 뭐 전부치야 되고 나물 해야 되고 또 손편도 빚어야 돼요. 그걸 막 하루 종일 하는데, 근데 그 남자들은 그냥 방에서 테레비 보고 그냥 있으니까 화가 나죠.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말을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머님이 또 저기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음식 좀 갖다 주라고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갖다 주긴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는 뭐 발이 없어 왜 안 갖다 먹지? 다 똑같은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라 하지 해야 한다 하는 그 의미로 하지만 다 끝나고 이제 식구들도 다 떠나고 나면은 그 피로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뭐 어깨도 아프죠, 허리도 아프죠, 뭐 눕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아니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한국인의 한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셀 씨하고 소희바 씨는 증후군, 명절 증후군은 없다라고 들으셨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에도 조석은 지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 하잖아요. 네. 자기 집에서. 저도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보다 네, 그렇게 집에서도 지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 태어나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할머니께서 보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네, 명절이 조석이 되면 그때 우리도 집에서 그렇게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신랑도 같이 도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제사를 가지면서도 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부담스러운 거는 온 가족 다 와갖고 네. 같이 하는 게 그거 진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음식 만드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소희바 씨는 네. 정말 명절 증후군 없으세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못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시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거든요. 네. 이제 어머니께서 요리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울기도 하고 부엌에 들어가면 꼭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내가 다 준비를 한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이제 물론 돕죠. 네. 근데 대부분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고 제가 이제 상에다가 갖다 놓기만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남편도 조금 돕기도 이제 요즘은 어느 정도 애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니까 좀 아직까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부러움의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는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제 해보세요. 지금 안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조금 젊으시니까 하지만 네. 나중에 저도 애들 어느 정도 크고 제가 할 자리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 경험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한국의 추석 문화를 보며 감동한 적이 있다. 네. 어디 볼까요? 서령인 씨는 어떤 부분에 감동을 하셨어요? 비록은 그 추석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밥을 해 먹고 설거지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중국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라면은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예. 중국도 다 모이지 않아요? 핵가족이죠. 자기 가족끼리 모여서 뭐 해 먹고 그다음 국경들이 끼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여행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제들 뭐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사촌들까지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촌도 형제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 육촌이 뭐 사촌 되고 육촌 되잖아요. 네. 근데 육촌까지도 막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은 막 자식들도 적게 나오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명절이라도 밥해 먹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한데 모여서 애기들이 가족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그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힘들더라도 입을 좀 꼭 참아야 돼요. 어려운 걸 제가. 네. 그래서 이것만은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중국에서는 명절에만 설날에만 막 모여서 이렇게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데 여기서는 추석도 설날처럼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부분. 네, 한승현 씨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 느꼈어요. 근데 대부분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짜로 제사 지냈거나 이제 절 가서 지냈죠. 시댁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뭐 친정집 몇 가기도 하고 뭐 시댁 가게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네. 한국 보니까 딱 그날 딱 모여갖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해보고 그리고 아까 언니 말씀대로 사촌 맞아요. 저 네, 사촌까지 보면 한 번씩 모으면 아마 30명 이상 모을 것 같아요. 우리 집도. 그리고 또 시끄럽게 하면서도요 재밌어요. 그게 좀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이제 가족끼리 지내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네. 수미아 씨는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예, 여기 다 아시아권 분들이 다 이제 모이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몽골에서는 추석이 없어요. 특이하게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농사를 안 짓고 뭐 유목생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 추석은 그 농사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고 좀 좋더라고요. 이제 가을이라도 날씨도 좋고 하잖아요. 네. 또 막 농산물도 이제 많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하니까 이럴 때 형제간들이 이제 모든 친지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아요. 좀 증오곤 있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가족들이 모이는 점은 참 좋은데 예, 이 남녀 역할 분담은 좀 네,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렇게 직접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들으니까요, 우리가 미처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해 보이다는 생각했습니다.